부부의 사랑 속에서 태어난 세상 가장 큰 선물. 사사이 수술하고 나왔습니다. 부모에겐 아기와 함께 보내는 시간만큼 소중한 건 또 없는데요. 오늘 주인공들에겐 그 시간이 더욱 뜻깊고 특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용이 아빠 박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용이 엄마 박선영입니다. 시용이는 2017년 12월 12일 추운 겨울 저희 가족의 품으로 왔습니다. 지난 겨울 축복 속에서 태어난 시용이. 그 당시엔 밝고 건강하게만 자랄 줄 알았습니다. 사실 아직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고 벼랑 끝에 있는 것 같고 폭풍전야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원래라면 얼마 남지 않은 아기의 첫 생일을 기다리며 한창 행복할 시기. 태어난 지 10개월 된 이 작고 여린 천사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시용인의 가족은 총 4명입니다. 엄마와 아빠, 올해 4살인 종원이, 그리고 막내딸 시용이까지. 생후 10개월째인 시용인 요즘 이유식 먹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요. 시용이 맘만 먹고 반신욕 해야지. 한 그릇 다 비우나 싶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큰일을 본 시용이. 뒤처리는 아빠 완기 씨의 몫입니다. 아빠는 시용이가 변을 볼 때마다 꼭 챙기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사진을 찍는 일입니다.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변에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변을 항상 찍어요. 그래서 변을 보면서 확인을 하고. 사진첩엔 그때그때 찍은 시용이의 대변 사진으로 가득한데요. 심상치 않은 변 색깔. 아이에게 이상 신호가 왔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무지. 네, 저희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노란색인데 연한 노란색. 그래서 그냥 노란색인데 연한 노란색이네 그냥 그랬던 것 같고. 네. 지금 생각하면은 미안한. 그냥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부부가 수시로 챙기는 이것. 눈이 더 노래진 것 같아. 눈이 더 노래진 것 같아. 바로 황달 증세. 신생아에게 황달은 흔하지만 시용이의 황달은 점점 더 심해지는 중인데요. 교수님께서 되게 심각하게 보시길래 설마 그건 아니겠지 했는데 담도 폐쇄라고 하시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담도 폐쇄증은 간부터 소장까지 이어진 담도가 막힌 질환으로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내려가지 못해 간 조직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황달과 짙은 색의 소변, 회색 또는 흰색의 변이 주요 증상입니다. 담도 폐쇄증이란 건 이제 우리가 간에서 이제 뭐 해독작용도 하고 대사도 하고 이렇고 이제 생긴 노폐물들을 몸에서 버려야 되는데 이제 담도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원인을 아직까지 우리가 못 찾고 있는데 이런 담도 폐쇄증이라는 병에 의해서 담도가 막히면 이제 담즙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담즙 자체에 또 독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간이 손상이 오면서 이제 간경화에 이르는 병이기. 현재 간경화 상태로까지 진행된 시용이는 가려움증까지 부쩍 심해졌는데요. 가려워 자주 긁다 보니 아이의 얼굴이며 몸 이곳저곳엔 상처가 남았습니다.
병은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여린 시용이를 괴롭힙니다. 몸이 아파도 표현을 할 수 없다 보니 시용이는 평소 울거나 짜증낼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시용이가 좋아하는 목욕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순한 아기가 됩니다. 그런데 마른 몸에 비해 시용이의 배가 유난히 볼록하게 불러 있는데요. 어떨 때 보면 배가 막 이렇게 이쪽 간 쪽 만져보면 좀 딱딱해요. 딱딱한 게 느껴지거든요. 만져보면은. 딱딱해진 간이 다른 장기까지 압박하면서 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자세히 보니 큰 흉터까지 있는 시용이의 배. 딱 100일 이틀 전에 개복 수술을 받았어요. 상처 많이 보이죠? 배 거의 한 반, 절반은 상처. 간에다가 직접 장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새 담도를 만드는 카사이 수술을 받은 시용이. 하지만 이내 장 중첩이 발생해 아이는 일주일 만에 다시 수술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 담도염까지 생기며 계속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는데요. 다행히 퇴원은 했지만 힘든 시간은 시용이 몸에 고스란히 흉터로 남았습니다. 흉터가 없어지게 하려고 크게 큰 의미는 없는데 좀 엄마 마음에 발라주고 있는 거예요. 네. 앞서 받은 수술이 무색하게도 시용이에게 또 다른 고비가 찾아왔는데요. 상태가 좋진 않아요. 왜냐면은 시용이는 빌리루빈이 원래 카사이 수술하고 최대 6개월까지 안 떨어지면은 그건 간이식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시용이는 이미 6개월이 지났고 빌리루빈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간이식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간이식이라는 방법이 네, 있어서 정말 다행이죠. 그거라도 그게 많이 없었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나빠지고 계속 나빠지다 보면 이제 네, 죽을 수도 있는 네,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수술만 받고 건강해지는 환아도 많지만 시용이는 예외였습니다. 정상화는 1도 안 된다는 황달 수치가 시용이는 수술 후에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이걸로 수치죠. 항상 체크를 하는 거라서 체크하려면 혈액을 이렇게 계속 채취해야 돼요. 빼야 되는데 계속 피가 3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60회 정도 했던 것더라고요. 오늘은 시용이의 혈액 검사 날. 2주에 한 번씩 병원을 찾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 체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미안해. 엄마 혼자 가라. 미안해. 채 3분도 안 됐을 짧은 시간. 하지만 시용이와 엄마에겐 그 짧은 시간이 한없이 길고 두려웠을 텐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눈물 범벅이 된 시용이. 언제쯤 이 고통을 끝낼 수 있을까요? 황달 수치만 봤을 때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 좀 위험할 때가 다가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작아진다는 얘기는 점점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세포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2개월 이내 정도의 간이식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날 오후 뒤집기 한번 해볼까? 뒤집기. 자, 아빠 이거 같이 이거 다. 엄마의 바람에도 끝내 시용인 몸을 움직이려 하지 않는데요. 평균적으로 생후 5개월이면 스스로 몸을 뒤집을 수 있다는데 9개월을 훌쩍 넘긴 시용인 뒤집을 힘조차 없어 보입니다. 지금 시용을 이렇게 잡고 일어서고 아니면은 기었다가 앉을 수 있고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아직 배밀이도 못하니까. 시용이가 아프면서 부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터에 있을 법한 평일 낮 시간에도 부부가 함께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데요. 아이 좋다. 아내가 시용이를 보는 동안 남편 완기 씨는 집안일을 하느라 엉덩이 한번 붙일 새가 없습니다. 교육대학원에서 만나 선생님이 되어 부부의 연까지 맺은 두 사람. 아내는 첫째를 출산하며 휴직했고 남편도 시용이 수술이 있던 지난 3월 휴직 후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육아휴직하고 친구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네, 3월 달부터 한 번도 친구를 만났죠. 근데 뭐 그렇게 뭐 아쉽진 않고. 왜냐면 친구들을 만나도 사실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너 어떡하겠냐 그런 걸 하는데 진짜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그 사람 걔네들이 하는 그냥 평범한 사회 얘기 하는데 이제 그게 중점이 아니니까 내 삶에서. 평범한 사람 친구랑은 이게 대화 자체가 왜냐면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한테는 지금 머릿속에 시용이밖에 없는데 다른 거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나면은 대화가 계속 끊겨요. 시용이 생각만으로도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는 부부. 병에 대한 논문까지 찾아 공부하는데요. 미처 자신들이 몰랐던 또 다른 증세가 있는 건 아닌지 살피고 또 살핍니다. 부모가 잘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면 환자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관리를 하려면 거의 부모가 이 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알고 있어야 돼서 시용이가 저희와 이제 오랫동안 같이 살아야 되니까 건강하게 커야 되니까. 오늘은 시용이의 정기검진이 있는 날. 병이 있다 보니 또래보다 약하고 발육이 느린 시용이. 아주 드물게는 2달 내에 간 이식을 받기 위해선 앞으로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뭐 클럽 같은 게 이식을 앞둔 환자에서 중요한 첫 번째 어쨌든 영양 상태를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적으면 몸집이 작으니까 성인간을 이렇게 블럭 쪼개듯이 그냥 마음대로 쪼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작게 만들면 혈관이나 이런 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어느 정도 그래도 간이 들어갈 정도 몸에 스페이스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가 한 8kg 정도 되면 좋은데 시용이 정도 7.6kg니까 우리가 지금은 잘 먹이면서 체중이 다행히 잘 늘고 있어서 이제 그쪽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용이가 병원에서 돌아올 무렵 오빠 종원이는 어린이집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데요. 빨간데. 시용이와는 달리 종원이는 또래들 중에서도 건강하고 씩씩한 편이라는데요. 종원이 왔어요. 근데 종원아, 손 오늘 씻고. 가기 전에 손 씻어야지. 손 씻고. 씻고. 집에 왔으니 떼쓰고 장난칠 법도 한데 엄마 말대로 의젓하게 손부터 씻는 종원이. 면역력이 약한 시용이가 병에 걸리기라도 한다면 한시가 급한 간 이식을 미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가족 모두 청결에 신경을 쓰는데요.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깨끗이 씻은 후 옷을 갈아입고 벗은 옷은 바로 세탁실로 가져다 놓습니다. 하루에 3번 정도 빨랫감이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세탁기를 돌리는데요. 세탁할 때마다 95도로 삶고 탈수 건조까지 꼼꼼히 챙깁니다. 또한 실내 온도와 습도 역시 항상 일정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부부는 시용이의 병을 알게 된 후부터 뭐 하나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날 밤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 같은데요.
39.8도야? 어? 여기 너무 더웠나 보다. 39.8도? 해열제 먹어야 돼. 병원에 잠깐만 있어. 엄마가 해열제를 좀 줄게. 여기 앉아 있어봐. 밤이 되자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한 종원이. 낮까지 멀쩡했던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오르니 엄만 또 한 번 철렁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서둘러 해열제부터 먹여보는데요. 제발 열이 떨어져야 할 텐데요. 사실 부부가 이토록 안절부절하는 건 시옹이 때문입니다. 그동안 종원이의 병이 모두 시옹이에게 옮았기 때문인데요. 서둘러 시옹이의 체온을 확인해보는 아빠.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전에도 보면 큰애가 아프고 바로 시옹이가 아픈 게 아니라 보통 좀 하루 이틀 지나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안심할 수 없기에 오늘 밤은 각자 다른 방에서 아이를 돌보기로 합니다. 다음 날 제작진이 부부의 연락을 받고 달려간 곳은 한 병원이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붉게 열이 오른 종원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밤새 구토까지 했다는 종원이 결국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아침까지도 나아지는 기미 없이 복통까지 생기면서 입원까지 하게 됐는데요. 어디 안 가? 엄마 어디 안 가니까 걱정하지. 종원이요. 어머니 해줄게요. 대체 종원이는 어디가 아픈 걸까요? 여기 아파? 네. 여기는? 여기 좋아. 여기는? 자음도 많이 증가되어 있고 이러니까 아마 뭐 먹어도 아마 흡수안되고 자꾸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원이의 병명은 급성 장염. 건강했던 종원이도 이렇게 아픈데 전염성은 없을지 걱정되는데요. 바이러스성 장염이라도 이제 대변이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면역력 많이 떨어지는 시옹이한테 옮게 되면은 좀 아주 심한 장염을 할 수 있고 전신적 컨디션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대변으로 설사가 좀 좋아질 때까지는 서로 격리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 시옹이 돌보랴 집안 청소하랴 분주한 아빠. 쓸고 닦은 후엔 집안 구석구석 소독제까지 뿌려야 안심할 수 있다는데요. 오늘은 더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하루에 한 번 하긴 하는데 지금 첫째가 아팠다 같이 침대에 썼거든요, 어제. 그래가지고 조금 더 뿌렸어요. 8kg, 9kg 되자. 아직까진 별다른 증상 없이 이유식까지 잘 먹는 시옹이 모습에 다소 마음이 놓이는 아빠. 잘 먹어. 이것저것 잘 먹어서 살찌자. 제발 이대로 시옹이가 아프질 않길 아빠는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시옹이네. 장난감 놀이에 푹 빠져있는 종원이 다행히 하루 종일 놀아도 쌩쌩할 만큼 다 나았다는데요. 그렇다면 시옹이는 괜찮을까요? 천만다행으로 시옹이에게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데요. 한시름 덜었다는 가족. 이제 시옹이에겐 간이식이 가능한 몸무게까지 살찌우는 일이 최대 목표입니다. 시옹이의 간이식과 관련해 달성할 목표가 있다는 또 한 사람. 바로 아빠 왕기 씨입니다. 아빠의 목표는 다이어트라는데요. 벌써 3주째 살을 빼기 위해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매일 2시간씩 운동에 매진하는 중입니다. 시옹이가 이제 간 이식을 대기하고 있어서 내사자가 간 이식을
대기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부모 간식을 할 수도 있어서 몸을 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은 술 담배도 많이 하고 살이 좀 많이 쪄서 지방간이 많아가지고 지금 한 10kg 정도 감량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 일이었다면은 오히려 중도에 힘들어서 포기했을 것 같은데 딸 아이의 일이니까 사랑하는 딸하고 오랫동안 살고 싶어서 힘들지만 하고 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시용이가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아빠는 달리고 또 달릴 겁니다. 세 사람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시용이가 아닌 시용이 엄마 아빠가 초음파부터 CT까지 각종 검사를 받는데요. 응급 상황 시 자신의 간을 줄 수 있는지 간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기로 한 겁니다. 저는 제가 주고 싶고 와이프는 자기가 주고 싶다고 서로 주고 싶어하지 서로 안 주고 싶어하지는 않죠. 시용이한테 해줄 수 있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안 맞다고 한다면은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어느 가을날, 오늘은 시용이에게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저기 잡았다. 특별히 사진사까지 집으로 초대했는데요. 시용이도 눈치를 챘는지 아주 오랜만에 예쁜 웃음까지 지어 보입니다. 시용이 100일 때 100일 파티도 못 해주고 사진 촬영도 한 번도 못 했거든요. 오늘 시간 내서 다 해주려고요. 시용이 왜 축하해 주는 거야? 너무 타양했다. 너무 사랑해서 종훈이가? 간이식 후엔 감염의 위험 때문에 6개월 동안 집에서만 머물러야 한다는데요. 하지만 네 사람은 지금처럼 사랑으로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오늘처럼 좋은 날 건강하게 자란 딸에게 말해줄 겁니다. 시용이 네가 있어 그 전쟁 같던 시간도 버텨낼 수 있었다고 말이죠. 시용아 안녕. 시용아 건강히 잘 지내지? 시용아 영상 보니까 어때? 너가 이렇게 아팠는데 건강하게 잘 커져서 너무 고맙고 시용이가 엄마 아빠 딸이어서 너무 고마워. 항상 미안하고 항상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해. 두 달 후 큰 수술을 앞둔 시용이와 그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줄 가족.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네 사람은 지금처럼 함께 시련을 이겨내고 따뜻한 봄을 맞이할 겁니다.